이어서 보게 될 영상은 로그 함수의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기본적인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은 우리가 지수 함수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되더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더라, 원점은 어떻게 되고 y는 x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다 설명했단 말이야. 그래서 x축에 대칭을 시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할 거라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했던 것들이 있죠. 그런 건 혹시 지금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수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꼭 보고 오시길 바랄 거고요. 지금은 그래,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이미 다 알고 있어. 근데 그게 로그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그 적용된 것들을 잘 익숙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빠르게 그래프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또는 다른 관계식과 비교를 했을 때 이걸 겹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셨지? 그러니까 지수함수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이런 거야. 선생님이 y는 로그 2의 x라고 하는 로그 함수를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보면 가장 기본 꼴이잖아요. 그리고 위치 뭐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보다 크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다들 그릴 수 있지. 증가하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앞 시간에서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됐다면 이거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앞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지수함수의 역함수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긴 했지만 로그 함수를 독립적으로 잘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놈을 나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평행이동을 시키고 싶대. x축 방향으로 1만큼 쓸까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가볼까요?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키겠대. 그러면 우리가 관계식을 쓸 수 있잖아. y는 로그 2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걸 써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2는 여기 옆에다가 붙여주면 되잖아. 됐지?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됐을 거다? 평행이동이 됐을 거다. 근데 그 평행이동을 잘 생각해봐봐. 자, 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좌표 평면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를, 여기 있는 이 그래프 있지? 이거를 이동을 시켜. 오른쪽으로 한 칸, 그리고 다시 어떻게 이동시켜? 밑으로 두 칸.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알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근선을 봤더니 원래는 얼마짜리였다? x는 0짜리인 정근선이었다. 왜냐면 내가 로그 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증감 파악하고 이 정근선 파악해서 표현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x축 방향을 1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여기가 x는 1이라고 하는 정근선이 만들어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칸만 땡긴 거잖아, 이거. 맞지?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서 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대. 자, 로그 함수라는 거는 로그 함수의 특징을 말을 할 때 주어져 있는 함수의 밑을 파악해서 얘가 1보다 크니까 지금처럼 증가하는 함수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된대. 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역할을 하겠다? 점근선 역할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된대. 자,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정점이 있었어. 다시 말하면 밑이 2였든 3이든 4였든 상관하지 않고 항상 지나가는 점 1,0이 있었는데, 얘도 평행이동이 이루어져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서 이동을 시켜봤더니 2, 마이너스 2로 갔더래.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다 이해되죠? 평행이동이란 거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이해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거 너무 늦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보세요. 생각을 이렇게 가질 겁니다. 자,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거야. 좌표가 막 찍혀. x값 대신에 얼마를 계속 넣어서 찍어. 근데 x는 0에서는 찍혀 안 찍혀? 안 찍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점들을 찍어 나가서 가까이 0 가까이는 갈 수 있지만 0에는 찍히는 점이 없어서 닿지 않는 선, x는 0이라는 정근선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지? 그러면 그 닿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이만큼이 로그 뒤에는 이만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진수라고 부를 건데, 이 진수가 0이 되는 요것이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된다? 정근선이다. 저건 될 수가 없는데, 맞잖아. 될 수 없으니까 안 닿을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넣어봤지만 결국은 닿지 않고 있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저걸 정근선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럼 지금 이 문제는 결국 진수가 x였기 때문에 x 이꼴 0이 정근선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내용대로 가볼게요. 이쪽 로그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이만큼이 진수잖아요. 자, 이만큼이 진수인데 진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0이 되면 안 된다며. 그러니까 진수가 0 되는 곳이, 그러니까 저 지점은 점이 안 찍힐 거기 때문에 진수가 0 되는 곳이 정근선이야. 그럼 지금은 x-1이 0 되도록 하는 것. 다시 해서 정리하면 x는 1이 정근선이야. 어때? 비교해보니까 똑같지? 됐나요? 자, 그리고 봐봐요. 자, 여기 뒤에 있는 -2라는 거 잠깐 생각해 볼게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원래 파란색이 그래프였던 걸 내렸잖아. 이렇게 내린다라는 건 정근선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근선을 볼 때는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느리다라고 했던 거 이해되지? 아, 이거는 이제부터 정근선을 잡아 나갈 때는 다음과 같이 진수가 0 되도록 하는 곳에서 잡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여기 있는 이 정점을 찍었던 것도 한번 볼 건데, 정점은 아까도 말했듯이 밑이랑 상관없이 찍히는 점이야. 그러니까 밑이 2가 됐든 3이 됐든 4가 됐든, 그러면 밑이랑 상관없으려면 진수가 얼마가 되면 돼? 1 되면 되잖아. 왜냐면 로그 2의 진수 1 됐다고 치면 무조건 값이 0 될 거거든. 됐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을 어떻게 찍을 건데, 이 정점이라며 평행이동 시켜서 이해를 한 건 맞지만 어떻게 찍을 건데, 바로 어떻게 찾을 건데 라고 묻는다면, 지금 진수가 x-1이잖아요. 쟤가 얼마 되는 거? 1 되는 거. x-1이 1 되는 곳, 다시 얘기하면 x가 얼마가 되는 곳? 2가 되는 곳에서의 좌표를 찍으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점이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지금 한 말이 이해됐다면, 자, 봐봐요. 이제부터 나는 이 주어져 있는 함수를 표현을 하고 싶어. 다시 얘기하면 y는 로그 2x라는 걸 x축 방향을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된 그래프를 표현하고 싶어. 아까까지는 뭘 한 거야? 평행이동을 시켜가면서 막 그림을 그렸어.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할 거다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왜냐하면 관계식만 알아도, 이렇게 평행이동된 관계식만 알아도, 자, 진수가 얼마 되는 곳에서 0 되는 곳에서 뭐가 생긴다? 정근선이 생긴다. 다시 해서 정리하면 x는 1이 정근선이 될 것이다. 자, 정점을 찾고 싶다면 진수가 얼마 되는 곳을 찾으면 된다? 1 되는 곳을 찾으면 된다. 다시 얘기하면 x가 2가 되는 곳에서 정점이 될 것이다. 근데 x가 2가 되면 y는 -2가 될 거니까 2, -2가 정점이야. 자, 그럼 그림 그려 볼게요. 자, 일단 정근선부터 표현해. 가까이는 가지만 닿지 않는 선이 x는 1이야. 이렇게.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라고 하는 거는 증가하는 로그 함수를 그려야 되겠지. 그래서 얘한테 있잖아. 얘한테 안 닿으면서 계속해서 증가하도록 그림을 그려주면 돼. 됐지? 그럼 얘가 y는 누가 되는 거라고? 로그 2의 x-1 -1에. 선생님 이거 너무 허전한데요? 너무 허전해가지고, 이거 허전하다는 이유가 여기 있지. x축이랑 y축이 없다. 그러면 그냥 얘들아, y축은 x가 0 되도록 하는 거니까 이것보다 오른쪽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거 계속 내려갈 거고요. 계속 올라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x축은 아무렇게나 잡아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점 하나를 잡아준다면 여기 좌표 찍으면 되겠지. 그게 얼마였다? 2, -2였다. 선생님, 저는 x축과 만나는 점을 찾고 싶은데, 그럼 찾아봐. x축과 만났다라는 것은 y값이 얼마가 됐다는 뜻이야. y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으면 되겠지. 이 관계식이 정리하면 2는 이렇게 돼서 로그 값을 계산했더니 2가 나와야 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여기는 얼마야? 5,0이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대요. 어렵지 않지. 그래서 굳이 우리는 이제부터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찾기보다는 진수가 0 되는 곳이 무조건 정근선이다. 그 다음에 진수가 1 되도록 하는 좌표가 밑과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정점이다. 정점은 그렇게 많이 묻지는 않을 거예요, 평행이동의 개념에서. 근데 항상 정근선은 또 표현을 할 수 있어야 그래프를 그려내기 쉽기 때문에 저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볼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하면 되냐라고 물으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 더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y는 로그 2x라고 하는 건 그대로 갖다 쓸 건데, 이번에는 대칭 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봐요. 자, 얘를 대칭 이동시키고 싶은데 만약에 x축 대칭을 시키겠대. 자, 얘를 대칭 이동을 시키고 싶은데 만약에 y축 대칭을 시키고 싶대. 관계식은 다들 할 수 있지. x축 대칭을 시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할 거기 때문에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y축 대칭을 한다라는 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관계식을 쓰면 이렇게 되더래요.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간단하게 그리면. 그럼 이제 얘는 뭘 시키면 되는 거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대칭을 시킨 그래프를 그려주면, 자, 이렇게 대칭이 만들어졌겠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거야.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자,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걸 그려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다가 주어진 함수가 원래 이렇게 됐었던 거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이해했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딱 그려놓고 이제 또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아까 전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평행 이동을 시켜서, 그러니까 하나씩 이동을 시켜서 이 그래프가 된다라고 찾는 건 너무 느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내용을 설명을 해준 거잖아. 점근선 잡는 방법. 그래서 점근선을 잡고 나서 주어진 그래프가 증가하니까 그냥 빠르게 그릴 수 있는 거. 근데 너네가 너무 허전하다고 하니까 x축과 y축도 그려 넣어주고 정점도 그려주고 x축과 만나는 점도 좌표로 그려 나갔다. 근데 대략적인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는 꼭 그런 것까지 필요 없었다. 점근선만 잘 잡으면 됐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얘도 이제 빠르게 그려 나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할 건데, 자, 봐요. 얘가 이렇게 대칭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게 1보다 크다고 해서,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1보다 크다고 해서 이 그래프가 증가가 되진 않아요. 됐죠? 여기가 1보다 크다고 해서 증가가 되지 않는다고요. 자, 그래서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잘 받아들여야 되냐면, 자, 여기 x축에 대해서 대칭, 다시 얘기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다, 그래프가 상하 반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x축 반전이라고 하지 않고 상하 반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동이 된 것, 평행 이동이 된 것들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x 앞에 마이너스 붙은 것은 좌우 반전인데, 이때 좌우 반전은 좀 기준이 있어요. 점근선 기준으로 좌우 반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연습을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놈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그리고 싶어. 자, 이만큼만 보자면 아까 배웠던 걸로 할 수 있지.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까지 붙어 있는 거니까 지금 배운 내용까지 섞으면 돼요. 자, 봐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에 의해서 보시면 진수가 뭐 되는 걸 잡자, 0 되는 걸 잡자. 그럼 x가 얼마인 곳이, x가 마이너스 1인 곳이 뭐가 될 것이다? 점근선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자, 나는 지금 이 빨간색 부분, 이 부분만 한번 그림을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저 부분만 그리면 지금 밑이 얼마짜리인 거니까 10짜리인 거니까, 아 그래 2라고 해줄게. 저거에 맞춰서 할 거고 2라고 해줄게요. 그러면 2짜리인 거니까 이 그래프는 뭐 해야 된다? 증가해야 된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나는 지금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을 먼저 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증가하는 거고 x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면 된대. 됐어요? 근데 뭐가 붙었다고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마이너스가 붙었네. 그럼 뭐 해주면 된다고요? 상하 반전을 생각하면 된다고. 너무 어렵지 않아요. 상하 반전이라는 말은 그냥 내가 그리던 걸 뒤집어서 그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5만큼 내려줘. 마이너스 5만큼 내려줘. 그럼 내려봤자 그래프 개형은 어때? 똑같아. 왜냐? x축, y축이라는 걸 설정을 안 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내렸다의 의미를 굳이 우리가 지금 이 그림상에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고 나서 자기가 x축을 그리고 싶다? 그려요. y축을 그리고 싶다? 그려요.
자, y축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y축은 이것보다 어디에 있을 것이다? 오른쪽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을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x가 얼마가 될 때니까 0이 될 때니까 다시 여기 있는 식에다가 대입한 걸 보여드릴게요. 0을 대입하면 여기다가 0 대입하는 겁니다. 0을 대입하면 로그 2의 1 마이너스 5가 돼서 로그 2의 1은 어차피 0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5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거야. 내가 계산해 보니까 저기의 점의 좌표는 x가 0일 때 마이너스 5래. 그러면 x축은 어디에 있겠냐? 위에 있겠지 라고 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개형을 먼저 그리시면 되는데 그런 그래프적 개형을 그릴 때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충분히 빠르게 그릴 수 있어요. 정근선을 잡을 때는 진수가 0 되도록 하는 걸 찾아보자.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는 식은 결국은 대칭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든 x 앞에 마이너스가 붙든 저런 것들은 대칭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반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상하 반전, 좌우 반전이라고 기억을 해서 그림을 그리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걸 보고 무턱대고 승가는 그래프를 그리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된다. 됐을까요?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이 두 개 갖고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연습을 다시 해볼게요. 자, 하나씩 가보면, 자, 여기 있는 1번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정근선 항상 지나는 점을 각각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는데, 자, 그리는 순서 어떻게 된다고요? 뭐부터 찾아? 맞아요, 정근선부터 찾아. x가 얼마인 곳, x가 2인 선이 정근선인데 그래프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어때야 된다?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주면 된다. 근데 이놈을 플러스 1을 시켰다고 해서 그래프 개형은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둘 거다. 하지만 나는 x축과 y축을 표현할 거기 때문에 y축은 x는 1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야 될 거라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거다. x축을 그릴 거야. 이렇게 쭉 그릴 거야. 근데 x축을 그릴 때 표현해줘야 될 게 여기 있는 x축과 만나는 점, 다시 얘기하면 y가 얼마가 되는 점, 0 되는 점을 찾을 거래. 그건 어떻게 찾을 거냐? 여기 있는 이 관계식에다가 y 대신에 0을 넣어보는 거지. 그러면 이런 형태의 식을 해결해 주면 되는 건데, 맞지? 자, 그럼 이건 우리가 이미 로그 계산에서 많이 배웠던 것처럼 계산을 한번 해줄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이 나왔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1에 돼야 돼. 다시 얘기하면 3은 마이너스 1제곱이 되면 돼. 그치? 그러면 땡땡땡 x는 얼마일 때 넘어가면 3분의 7일 때 저 값이 나올 수 있더래. 그래, 좋아. 나는 필요해서 이런 계산까지 다 해봤더니 쭉 다 해봤더니 저 빨간색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됐다? x가 3분의 7일 때 y가 0 되더래 라고 하고 그리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건 정의역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요, x축, y축을 잡지 않아도 정의역과 치역과 정근선과 항상 지나는 점을 다 찾을 수 있어요, 얘들아. 근데 좀 이게 허전할까봐 지금 표현해 주는 건데, 정의역이라는 건 어차피 정근선이 찍히지 않는 선인 거고요. 그 이후로는 점이 다 찍히는 거니까 x값이 2보다 큰 쪽이 정의역이 될 거예요. 치역은 늘 얘기하지만 밑으로 계속 내려갈 수 있고 위로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위로 올라갈 때 좀 천천히 올라가지만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치역이라고 하는 놈은 뭐가 된다? 실수 전체가 될 것이다. 됐지? 정근선 아까 구했네. 여기 이놈의 식이 정근선이다. 그리고 항상 지나가는 점은 어떻게 찾기로 했어요? 진수가 1이 되도록 하는 거 찾으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지금 진수가 x-2이기 때문에 x-2가 1 된다. x가 3 된다. x가 3 되면 대입해주면 y는 얼마가 된다? 1 된다. 그래서 3,1이 우리가 항상 지나가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럼 이번부터는 좀 더 빨리 가볼게요. 자, 일단 뭐부터 찍는다? 그래요, 진수가 0 되도록 하는 정근선 x는 1부터 찍는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분의 1이라는 선을 값을 보니까 0과 1 사이에 있잖아.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 그럼 그래프는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준다. x축과 y축을 그릴 거면 각자가 편한 대로 선택해서 그려주시면 되지만 지금의 물음은 정의역, 치역, 정근선 항상 지나가는 점을 물었기 때문에 정근선은 얘라고 얘기하면 되고 정의역은 이거 이후로 나온다라는 게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지. 그래서 x는 뭐보다 커야 된다?
x는 1보다 커야 된다. 치역은 보시면 알겠지만 실수 전체가 다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항상 지나가는 정점은 진수 x-1이라고 하는 이 진수가 1, 2도록 하는 거 찾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x가 2일 때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y는 -2, 이게 우리가 항상 지나가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3번 볼게요. 3번은 식을 좀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형태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식을 정리를 하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거는 얘들아 4x분의 1이니까 4x의 -1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1은 앞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진수가 아직 곱형태이기 때문에 -로그 2의 4, 그러니까 보세요. 이만큼을 지금 이렇게 바꾸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그냥 플러스라고 그냥 쓸게요. 플러스 로그 2의 x, 그러니까 이렇게가 괄호되어 있는 거지. 됐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니까 y는 -로그 2의 x -2 이렇게 만들어진대. 자, 그럼 포인트 잡아볼까요? 여기 뭐가 있다고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뭘 해야 된다? 이거는 상하 반전이다. x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있으면 좌우 반전이다. 누구 기준으로? 정근선 기준으로. 그럼 지금 이거는 그냥 상하 반전을 시키면 되는 거라서, 자, 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일단 진수가 뭐 되는 거 찾아? 0 되는 거 찾아. x는 0이 정근선이야. 맞지? 근데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그려야 되지만 이걸 뭐 해야 된다고요? 상하 반전시켜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정의역은 0보다 커야 돼, x가. 자, 치역은 실수 전체 다 나오겠네. 그 다음 정근선은 x는 0이야. 그 다음에 정점은 변하지 않아, 얘들아. 정점 구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아요. 진수가 얼마 되는 지점에서 1 되는 지점에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1, -2가 정점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1, 마이너스. 분명히 얘기하지만 x축과 y축은 그리고 싶으면 선택적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굳이 지금은 필요 없기 때문에 빠르게 개형을 그리는 거에 대한 연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오늘 한 거 다 이해가 됐을까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기본적인 이것들을 이해 못하겠다. 지수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보고 와라. 그게 다 됐다라는 전제하에 이걸 들어보시면, 자, 그래프를 결국은 빠르게 그릴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한다면 두 그래프가 겹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들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